본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로 보는 평택 30년사 아카이빙 프로젝트 7번째 영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5년간의 평택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택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이 다양화되고 각종 개발 사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연되는 가운데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시 행정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두드러졌던 시기로 크게 1장 평택항 내항 평택 관할권 되찾다 2장 평택과 용인 안성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심화 3장 김성기 시장과 시민사회 갈등 4장 평택 지원 특별법 연장과 들끓는 미군 관련 사건 사고 5장 상용 자동차 2차 해외 매각과 복직 투쟁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4년 헌재 판결로 서부두 관할권을 상실한 평택시는 이후 평택항 경계문제연구회와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함께 평택항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던 중 2009년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2010년 평택항 내항의 신생매립지를 당진군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진군 토지로 지적 등록하자 평택시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제출하며 평택항 경계를 둘러싼 평택과 당진의 제2라운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2014년 첫 심리를 시작한 중분위는 마침내 2015년 4월 13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서해대교 안쪽의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 67만 9,589.8제곱미터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향후 평택항이 완공될 경우 서부두 29만 평을 제외한 평택항 전체의 관할권을 평택시가 행사하게 돼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 이후 11년 만에 관할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권한쟁의 신청을 해 최종 확정은 2020년 헌재 판결과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중분위 심리로 사실상 평택시 관할로 확정돼 잃어버린 평택항 관할권을 되찾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용인과 안성에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진이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과 안성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가 협약을 맺어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고 2009년 최종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존하면서 용인 남사면 일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용인과 안성은 계속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게 됩니다. 2012년 12월 평택시와 안성시가 안성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유천 취수장의 취수 방식을 강변 여과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지역 환경단체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소 해제를 반대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키기에 나선 바 있고 2015년 8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 이동면 주민으로 구성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와 용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시는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상생협력 공동용역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해 2023년 말 현재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평택시는 평택포 수질이 개선된다면 2030년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위기 시대 지방 상수원은 수질 문제를 떠나 보전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시는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상생협력 공동용역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해 2023년 말 현재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평택시장이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2012년 김 시장 취임 2년 3개월 만에 지역 내 시민단체가 시행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러 나섰고 같은 해 10월 평택민주단체 연대회의가 평택시민뮤직 페스티벌에서 경비용역업체가 시장 비판 유인물을 나눠주던 시민단체 간부를 폭행하고 유인물을 불법 압수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평택시가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을 통해 무마시키거나 용역업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2013년 브레인시티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브레인시티 사업이 시 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 취임 이후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방치하고 사업 관련 부정적 보도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대행하는 등 업무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로 고소하며 퇴진운동을 벌여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014년 4월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김성기 시장의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이 1999년 2월 통과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김주봉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확인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어 중앙대학교가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표절로 확정돼 수여학위가 취소되고 해당 박사학위 논문도 회수되게 됩니다. 결국 김성기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 공재광 후보에게 전낙선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지정 취소한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시행사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이 당초 2012년 예정되었던 기지 이전 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되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2018년까지 연장되었고 미 4단 평택 이전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고려해 2020년에야 가능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등도 2016년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밝혀지며 미군 기지 이전 대책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의 시기와 세부 추진 내용도 조정되게 됩니다. 한편 2012년 미군 제2활주로 공사와 주한 미군기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과 팽성읍 동창리 일원에서 미군 부대 공사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과 폐토사를 불법 매립한 정황이 밝혀져 평택시와 평택시 의회가 미군기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 확장 공사 인근 밭에 흙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4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니켈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매립 의심 16군데 매립지에 2차 시구를 시행한 결과 일부 매립지에서 다수의 인목 폐기물이 발견되고 오염된 흙이 출토되었습니다. 시의회 미군기지 공사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조사 특별위원회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참여한 SK, GS, 대우건설을 고발했지만 대기업인 해당 업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하청업체들만 과태료 처분을 받아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2년 신장동 평택오산 미군군기지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명예순찰 중이던 미연병 7명이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안정리 로데오 거리 뉴욕 핫도그에서 미군 2명에 의한 절도미수와 동료 미군들의 행태 및 절도범 옹호 사건이 발생해 평택 사회의 공분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2016년 미군 이전으로 인한 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사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평택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였고 미군 범죄 처벌과 관련해 소파 협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차 법정 관리를 받던 상용 자동차가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사에 인수되고 변경 회생 계획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하며 성공적인 기업 회생에 성공했고 티볼리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던 상용 자동차는 2009년 구조 조정으로 촉발된 무급 휴직자, 징계해고자, 정리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상용 자동차와 해고 노동자가 무급 휴직자, 징계해고자의 복직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기업 회생이 결정된 이후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2009년 노, 사, 정이 약속한 86 합의 이행을 촉구했지만 상용 자동차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많은 휴직, 해고자 중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해 평택 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얻었으며 상용 자동차 노조원들은 고공농성과 천막농성, 단시 등을 통해 복직 약속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대립과 반목의 끝에 2015년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으로 6년여 만에 상용 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함으로써 노 4.3자 간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고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이 시기는 평택항 내항의 신생내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과 2004년 당진시에 빼앗겼던 관할권을 되찾았던 시기였고 송탄,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과 안성의 공세에 맞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던 시기였으며 김성기 시장과 시민단체의 시행정과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1년 구제영리 조류 독감 가축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은폐 의혹, 2012년 용지매매 분양 계약 체결과 삼성전자 평택 입주 확정 및 2015년 5월 기공식, 2013년 신장 뉴타운 지구 축소 및 7개 구역 해제, 고덕신 도시 도성사업 1단계 공사 착공, 2014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의 발원지가 평택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2014년 국가중요 무형문화재인 웃다리 평택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돼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의 시점으로 보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의 시기 중요 키워드에 관한 해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